지난 7월 28일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공개한 우크라이나군의 교전 장면을 담은 사진이 국제사회에 큰 파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바흐무트 지역의 우크라이나 포병대가 다연장 로켓으로 러시아군을 타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특별해 보일 것 없는 이 사진들이 화제가 된 것은 바로 우크라 병사의 손에 들린 포탄에 선명하게 적힌 한글이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다연장 로켓에 장전하고 있는 122mm 포탄을 확대해서 살펴보면 방 122, 파지 등 한글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에서 미국을 통해 우회 지원 보낸 포탄들인가 싶었지만 분석한 결과는 아니지만 남한이 아닌 북한의 포탄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포탄들은 지난 2010년 북한에서 연평도를 공격했을 때 사용했던 것과 같은 종류의 포탄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 같은 사진들을 공개하며 북한에서 러시아로 보낸 포탄을 우크라이나의 우호적인 나라가 중간에 압수하여 우크라이나 군에 전달했고 이를 역으로 러시아군을 공격하는 데 쓰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암암리에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드러난 것이죠. 그 러시아가 받을 게 없어서 북한 포탄을 받아서 쓸 지경까지 추락했나 싶은데요. 전 세계적인 제재로 거짓골이 되어버린 러시아의 굴욕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7월 26일 러시아의 2인자인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부 장관이 직접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의 고물 무기들을 구매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세계 2위의 군사강국이 쓸 무기가 다 떨어져 이제는 세계 최빈국인 북한의 무기를 구걸하러 간 것이었죠. 심지어 쇼이구 장관이 북한의 비위를 맞춰주기 위해 북한군은 세계에서 제일 강력한 군대라고 치켜세우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6.25 전쟁에서 자신들이 승리했다 주장하는 북한의 전승절 열병식에도 참석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북한의 열악한 무기들이 행진하는 모습을 보며 러시아가 어쩌다 북한 수준까지 떨어져 버렸는지 한탄하는 듯한 쇼이구 국방장관의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죠. 이처럼 굴욕을 감수하며 북한에서 들여오려는 무기는 포탄과 북한에서 사용하는 자주포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주체 사상에서 따온 주체포라는 이름을 가진 북한의 170mm 자주포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활약하고 있는 K9 파생형 자주포들과 북한 자주포 간의 교전이 연평도 포격전에 이어 다시 한번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주체포가 은근히 만만치 않은 무기인데요. 직경이 170mm로 155mm인 K9보다 큰 직경을 가지고 있으며 길이가 10m가 넘는 포신으로 50에서 60km에 달하는 사거리를 가지고 있어 휴전선에서 서울까지 포탄을 날려보내는 게 가능합니다. 단순 사거리만으로는 K9A1 자주포보다 길어 북한의 협박단골 레퍼토리인 서울 불바다의 근거라고 할 수 있는 무기이죠. 심지어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 자주포로 10킬로톤급 전술 핵포탄을 발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K9에 비할 무기는 아닌데요. 포를 차체 위에 얹어만 둔 구식 자주포이기에 사격 통제 장비나 탄도 계산기와 같은 전자장비는 아예 없고 운용하는 데 필요한 인원이 8명이나 되는 데다가 장전하는 데만 4명의 장전수가 달라붙어야 합니다. 4명이 안간힘을 쓰고서도 5분당 한 발이라는 처참한 발사 속도를 보여줍니다. 거기에 탈북 포병 장교의 증언에 따르면 발사하고 다시 후퇴하는 데까지 30분은 소요되기에 자주포의 필수 전술인 히트앤런은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며 포 자체가 후폭풍과 발사 화염이 심해 적의 대포병 체계에 걸릴 수밖에 없는 무기라고 합니다. 결국 시대에 완전히 뒤처져 북한이나 사용할 법한 고물 무기라는 것으로 K9과 비교하기도 민망할 지경입니다. 러시아가 무기와 탄약이 떨어져 북한에서 구걸하고 있다는 헛웃음만 나오는 황당한 소식이었지만 그런데 막상 탄약에 관해서는 우크라이나 군과 서방 국가들 역시 그리 썩 좋은 상황도 아닙니다. 1년 반 동안 지속된 교전으로 우크라이나 군 역시 막대한 양의 포탄을 소모하고 있으며 서방에 끊임없이 포탄 지원을 요청해오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포병이 하루에 5,000발 이상의 포탄을 발사하고 있다고 하죠. 하지만 탄약과 포탄이 바닥난 건 유럽과 미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독일에서는 독일군이 사용할 포탄조차 바닥을 드러냈으며 특히 155mm 포탄의 경우 겨우 이틀치 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침략이 시작되고 1년이 넘게 지났지만 이유는 아직도 포탄 생산과 관련된 확고한 계약을 시행하지 못했고 정부들은 생산업체와 장기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태를 관망하고 있으며 방위산업계는 재정적 위험을 감수하고 포탄 생산량을 늘리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태가 EU 회원국들의 국가 보호주의적인 태도와 EU의 관료주의 때문에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지원을 보내온 미국 역시 포탄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으며 급히 생산량을 늘리려 하고 있지만 미국 내 방산업체들 역시 어려운 상황이기에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덕분에 우크라이나 군 최전선에서는 포탄 부족 사태까지 겪고 있는데요. 포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자 반격에 대한 우크라이나군의 의지는 있어도 반격할 수단이 없어 전선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러시아에서는 품질은 둘째치더라도 북한에까지 손을 벌리며 어떻게든 탄약을 끌어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탄약 공장도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었죠. 이대로라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반격을 막아내고 다시 공세로 돌아설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결국 미국은 또 한 번 가장 믿을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능력 있는 파트너에게 손을 빌리기로 결정했는데요. 다들 예상하신 것처럼 역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지난 8월 1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를 통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155mm 포탄 공급을 위해 한국과 새로운 협정을 체결했다는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수비대에서도 공식 텔레그램을 통해 해당 소식이 사실이라고 확인해 주었죠. 한국은 그동안 선에 접촉되지 않는 만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보내왔었습니다. 그중엔 미국을 통한 포탄 50만 발 우회 지원도 포함되어 있었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포탄 지원을 진행하기는 하나 이처럼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러시아와의 외교적 관계를 고려하여 살상무기 지원 거부라는 원칙을 고수해 왔었습니다. 미국의 군사기밀 유출 사건으로 한국의 포탄 지원 사실이 드러났었을 때도 살상무기 지원을 금한다는 원칙은 유지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었죠. 그런데 이번 북한 무기 구매 사태로 러시아가 대놓고 한국의 뒤통수를 치고 들어왔습니다. 북한에서 무기를 구매하며 대북 제재안을 대놓고 위반함과 동시에 북한의 무기 공급을 대가로 군사기술 지원을 약속했다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러시아 국가안보회 부의장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며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보낼 경우 자신들은 북한에 최신 무기를 공급하겠다는 협박을 전했었는데요. 그런데 러시아의 말대로라면 러시아가 북한에 무기 기술을 공급하려 하고 있으니 이제 한국도 우크라이나에 대놓고 무기 지원을 보내더라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되는 게 아닐까요?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가장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이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무기 지원에 나서는 것입니다. 오랜 군축으로 병든 유럽과 달리 6.25 전쟁 이래로 다시는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70년 동안 칼을 갈아온 한국의 군사력이 우크라이나군의 등을 밀어줄 경우 우크라이나가 그토록 바라왔던 영토 수복도 꿈이 아니게 될 수 있죠. 미국과 EU 회원국들도 이 지겨운 전쟁을 끝내기 위해 한국의 협력을 애타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와 서방 국가들이 한국 방산에 매달리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어두운 질시를 보내고 있는 곳이 있으니 바로 일본인데요. 아시아 국가 중 가장 요란하게 우크라이나 지원에 앞장서고 있는 일본이지만 국제사회에서 주목도는 한국에 비해 훨씬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한국처럼 수십만 발의 포탄을 가볍게 공급해줄 능력이 없기 때문인데요. 한국의 방식을 부러워하던 일본이 이제 한국의 방식을 따라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앞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도 미국이 한국에 이어 일본과 탄약 공급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었죠. 이제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을 통해 포탄을 우회 지원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한국처럼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해 아예 극비로 진행하는 것도 아니라 대놓고 과시하며 우회 지원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건 일본이 무기 지원을 빌미로 우크라이나에 생색을 내며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싶다는 걸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일본의 탄약 생산 능력으로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만큼의 포탄을 공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드는데요. 현재 일본 자위대가 보유한 탄약 비축부는 2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155mm 포탄은 약 25만 발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일본 자위대가 우크라이나에 탄약을 지원 보낼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탄약 생산을 늘리려고 해도 일본의 방산업체들이 정부의 증산 요청을 거부하고 있어 어려운 상황입니다. 끝을 모르고 높아지고 있는 한국 방산의 위상을 따라잡으려는 일본의 시도는 또 가랑이만 찢어지고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이번 북한 무기 수입으로 러시아의 어떤 군사 기술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갈 것인지 주시해야 할 것 같은데요. 현재 북한의 기초과학기술력으로 새로운 군사 기술을 개발하기란 불가능한 일입니다만 그럼에도 지난 몇 년간 북한에서 신형 미사일들을 공개할 수 있었던 건 러시아나 중국에서 무기를 밀수하거나 기술 지원을 받았었던 덕분인데요. 지난 6월 서해 한복판에 떨어진 북한 발사체에서 러시아제 부품이 대량으로 발견되면서 명백한 증거도 확보할 수 있었죠. 이번 거래로 북한에서 한국의 안보를 위협할 새로운 무기가 등장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한국이 아시아에서 주시해야 할 적성국이 북한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이 이번 사태를 통해 명확하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목표로 하고 있는 세계 4대 방산 강국화를 통해 북한을 넘어
아시아 그 누구도 한반도 땅을 넘보지 못할 완벽한 방위태세를 갖춤과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강력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강대국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원해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